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부터 재판의 전망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 이제 4년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뭐 1심에서 똑같이 그냥 구형을 다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유죄가 났던 그 근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었는데 표창장을 비롯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각종 체험 확인서들이 잘못된 내용들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각각 입시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그 공적인 비밀을 이용했다 이런 건 없는데 예.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주로 이용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3개의 혐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그 재정 담당을 했던 사람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 그 세 가지 의혹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 이것들과 관련된 증거의 인멸 문제, 이렇게 세 가지군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공방이 2심에서도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 교수 측은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떤 걸 주로 짚어내면서 방어를 한 겁니까? 네, 1심과 달라진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소심에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창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위조,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위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1심에서 중구주장을 했고 1심에서 유죄로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자체, 이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네. 그 가능성으로 들고 있는 게 처음에 1심 때는 이 PC에 대해서 아예 포렌식 검사를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다가 예. 항소심에 들어서 새롭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 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휴대용 USB 같은 것을 꽂았다가 뺐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게 불법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설령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이 위조 작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PC가 방배동에는 있지 않고 동양대에 그 시점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피고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다 검찰의 주장이 입증된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번에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증거로서의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또는 타당성이 있느냐의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증언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의 증언이 이제 유죄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되긴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그 녹취록 보도를 보면은 자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증언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된 게 왜 그러냐면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가 당시에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발급해 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면 예.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과 관계없이 위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PC에서 어떤 파일이 나왔고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인 건데 예. 1심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동기가 없다라고 해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맞고 아하.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 증거들도 이 발언을 뒷받침한다라고 판결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하러 거짓 증언이나 허위 증언 또는 과대 증언을 해가지고 위기로 몰아넣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한 판단이었는데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혹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의 신빙성을 좀 흐트러낼 수도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가 된 게 당시에 이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굉장히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증거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떤 증거를 채택을 하고 그 증거로부터 어떤 그 가치를 얻을지는 결국 법원의 재판부의 이른바 자유심증지에서 판단하는 걸 하지만
1심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걸 채택을 할지 채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줄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만 적어도 저 내용만 놓고 봤었을 때는 1심에 판단한 것처럼 최성희 전 동양대 총장이 불리한 지수를 허위로 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깨진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은 착오였다 또는 뭐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이제 이른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체험학습을 했던 부분들이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체험을 제대로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위조라고 할 수 있냐, 허위라고 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예. 다퉈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서울대 공익기법센터에서 국제 세미나를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검찰에서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1심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체험 확인서랑은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판단했다는 부분은 이게 설령 법적으로 유죄로 되더라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좀 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석도 안 했고 아예 참석도 안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아버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서 이거를 확인서를 써준 거라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같이 있었던 동기생이었던 장모 씨가 사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게 맞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언 자체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지만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그렇죠. 결국 이번 판단은 그러니까 증인이 직접 나와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의견서 형태로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다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1심과 달리 무죄가 된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입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있어서도 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경식 교수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네. 결국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로 지금 얽혀 있는 혐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네. 그럼 이 결과에 따라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영향을 이제 같이 받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죄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펀드와 관련된 네. 것들 보면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뭐 그 회사에 컨설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서 그 회사의 돈을 다시 가져갔다. 이건 이제 횡령이다. 네. 뭐 이런 등등. 이거는 다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사실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던 부분은 조국 당시에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에서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거 권력형 아니겠습니까? 범죄. 예. 그런데 이게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은 바로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오천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도 이미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뭔가 공모해서 일을 저질렀다는 건 이제 없는 걸로 무죄로 그렇죠. 다 끝난 그것도 그 거네요. 과정에 특히 이제 조 전 장관이 개입됐다 이런 건 전혀 없는 전혀 걸로 없는 걸로. 예. 대법원은 확인이 되는데 여전히 이 1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 유죄로 인정이 됐냐면 당시에 조범동 씨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취득을 했고 그 취득을 한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군산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 그건가요? 예. 근데 그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심 때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계속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게 미공개 정보란 이유가 그거를 팔았던 쪽에서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경식 교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고 불리하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다라는 건데 항소심에서 계속 다퉈진 부분은 이미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었고 있었다. 팔았던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는 게 미공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항소심에서 다퉜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 치열했던 이제 재판인데 사실 1심 재판부 같으면 검찰이 공소장에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2심에서는 과연 바뀔 것이냐,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선고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여파는 상당히 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존에 보도가 됐었고 기존에 예.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돼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는 사실 바뀐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너무나 많은 양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오촌 조카와 관련된 부분에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도 그렇죠.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조범동 씨 재판에 대법원 판결까지 예. 가서도 다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재판에서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를 주장을 했고 그건 또 그것대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보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의 내일 재판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일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무죄일 것이냐 형량만 살짝 주는 것이냐 그건 뭐 지켜봐야 알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